지금 알트 시즌이 왔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데이터를 보면요. 알트 시즌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알트 시즌 지표는 37이고요. 객관적으로 지금은 알트 시즌이 아니죠. 근데 동시에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헤이즈 측에서는 알트 시즌이 이미 시작이 됐고 없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이 오르고 있는 알트를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둘 다 맞습니다. 이 서로 다른 알트 시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알트 시즌은 보통 이런 그림이에요. 이 비트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이더리움이 따라가고 마지막에 알트가 다 같이 폭발하는 이런 장면들 익숙하실 겁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패턴이 상당히 자주 보였었기 때문에 돈 벌기가 너무나도 쉬웠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패턴들이 그대로 반복되기가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알트 시즌이 절대로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체감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이 먼저 알트 시즌 지표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센터의 알트 시즌 지표는요. 최근에 90일 동안 상위 50개 중에 75%가 비트코인을 이겨야지 알트 시즌이라고 봅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 전체의 상승폭을 보는 지표라는 뜻인데요. 이 대부분이 비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면은 그때를 알트 시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37이에요. 즉 대부분의 알트가 비트코인을 이기는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아서 헤이즈가 말하는 알트 시즌은 과연 무엇일까요? 헤이즈는 알트 시즌은 항상 존재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간단한데요. 이 시장 전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섹터에서 항상 알트가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알트 코인 시장이 워낙에 넓고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늘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즉 지표는 다 같이 오르는 계절을 말을 하고 헤이즈는 선별적으로 불 붙는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질문이 남죠. 왜 이런 구조로 바뀌었고 그리고 왜 예전처럼 한 번에 번지지 않고 일부만 오르고 끝나는 일이 많아졌을까? 여기서부터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이 돈이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계장치는 미국 연준입니다. 이번 달 10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내렸죠. 금리 인하 자체는 위험자산에 우호적입니다. 근데 연준은 동시에 준비금이 줄어들었다는 맥락에서 이 필요하면 단기 국채라도 사서 준비금을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넣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유동성은 받치되 시스템은 관리한다는 태도입니다. 이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지만 무작정 광풍으로 번지는 방식과는 다르겠죠. 이런 환경에서 돈은 한 번에 전체로 퍼지지 않아요. 이 먼저 큰 곳으로 쏠릴 거고 그 다음에서야 조심스럽게 옆으로 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계장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올해 7월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를 법으로 만들었죠.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한테 100% 준비금, 월간 공시, 그리고 집행 가능성까지 요구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디지털 달러를 키우는 대신에 이 손에 쥐고 가겠다는 설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코인 시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이 코인을 쓰는 길을 만드는 것에 더 가깝다라는 거. 다만 그 길은 아무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요. 규칙을 지킨 사람만 쓰게 된다라는 거. 이 설계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비자 측에서 12월 16일 미국에서 서클 결제를 시작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남겼죠. 처음에 참여하는 은행으로 크로스 리버뱅크, 리드뱅크를 언급을 했고요.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결제가 이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큰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거래소 안에서만 도는 토큰이 아니라 결제망의 정산 레이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연결하면은 오늘 알트 시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돈은 이제부터 규칙이 명확한 통로로 먼저 가게 되는 거고 규모가 큰 자금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한 번에 달아오르기보다도요. 통로가 깔리는 것부터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서야 주변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 여기서 아서 헤이즈의 말이 현실이 되는데요. 알트 시즌은 있습니다. 다만 그 알트 시즌은 내 코인에 자동으로 오지가 않는다는 거. 돈이 먼저 지나가는 통로 위에 있는 선별된 알트 코인에만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공격적인 매매보다도 현물 기준으로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XRP가 특히 그런데요. 그래서 제 자료는 수익을 부추기기보다 평단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만 공유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런 돈의 통로 관점에서 XRP를 보면은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리플 XRP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알트가 아니라 규제된 달러가 온체인으로 들어올 때 거쳐가도록 설계된 자산에 가깝다라는 거. RLUSD는 NYDFS 규제 아래서 발행이 되고요. 리플은 은행 인가랑 기관 커스터디까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TF라는 제도권 그릇까지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은 XRP는 알트 시즌이 올 때 우연히 혜택을 받는 코인이 아니라요. 돈이 먼저 흘러들어오는 통로 위에 이미 올라가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알트 시즌 논쟁에서 XRP가 오를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길에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리플 XRP를 보는 핵심은 규제된 달러가 온체인으로 들어오는 시대에서 XRP가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이 리플이 12월 16일 기준으로 RLUSD
RLUSD를 여러 가지 레이어 2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었죠. 그리고 RLUSD가 NIDFS 신탁 규제 아래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 OCC 차트를 시청했다는 점을 같이 말을 합니다. 즉 현재 기술 확장, 규제 확장을 같이 밟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지난 12월 12일 OCC 문서에서는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에 대해서 예비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 은행이 RLUSD의 준비금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기관 대상 커스터디를 제공하는 계획까지도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리플이 단순한 코인 회사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겠죠. 이 디지털 달러의 준비금과 커스터디 같은 은행 업무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월 24일 이 프랭클린 템플턴 측에서 XRP를 담는 XRP ETF, XRPZ 출시를 발표했죠. ETF가 단순하게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 제도권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생기면 시장의 돈은 더 빨리 담을 수 있는 곳과 담기 어려운 곳으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전처럼 다 같이 오르기보다는 이렇게 제도권과 인프라와 실제 사용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의 핵심은 여기에요. 지금 알트 시즌 논쟁은요. 언제 오르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오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지표는 시장 폭이 아직 넓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하지만 헤이즈의 승자들은 이미 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이해하셔야지 지금 시장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 코인이 아니라 돈의 통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통로를 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장 폭이 넓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승자만 바뀌면서 짧은 파도만 치는지 여기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폭이 넓어지는 장이면 분산이 통해요. 폭이 좁은 장이면 선별이 통합니다. 지금은 후자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체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알트 시즌이 이미 시작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알트 시즌이 아닙니다. 예전 알트 시즌은 모두가 같이 달릴 수 있는 축제였다면 지금 알트 시즌은 이 통로 위에서만 먼저 달리는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탓하기 전에 내 렌즈를 바꿔야겠죠. 렌즈가 바뀌면 지금 왜 어떤 코인은 오르고 어떤 코인은 멈췄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를 코인은 무엇인지 그 이유가 구조로 설명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과거 기업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환호하던 시끄러운 축제가 아니라 규제랑 제도라는 돈의 통로 위에서 선택받은 자산들만 거대하게 움직이는 이런 냉철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오지 않을 과거의 파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이미 발밑을 적시고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이 변화된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겠죠.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변화된 질서 위에서 이 정확한 길목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을 바꾸려고 애쓰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할 때 비로소 중심이 잡힌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이 하락하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차트는 빨갛던 기억 대신에 어두운 색으로 바뀌고요. 커뮤니티랑 뉴스는 불안한 말들로 가득 차면서 분위기 자체가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더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말에 시선을 빼앗기시고 그 사이에 정작 스스로의 판단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내려가는 순간에 정말 필요한 건요. 이 공포가 아니라 점검인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소리에 더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이 주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에 바닥에 가까운 자리에서 다 던져버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아마도 이번 하락장에서 XRP 손절하신 분들 엄청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XRP 다시 한번 반등 주는 이런 묘한 상황들. 이건 판단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이 잡생각이 판단을 대신 해버린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내가 불안해한다고 가격이 올라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화를 낸다고 하락이 멈추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다가 정작 중요한 대응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 하락장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구간까지 열려 있을지, 현실적인 저항선은 어디일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나는 줄일지 지켜버릴지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냉정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에 가볍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